여러분, 만약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물이라면요. 한국이 보낸 작은 변화 하나가 이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더러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됐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 인도로보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고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하루의 절반을 물을 찾는 데 써야 했죠.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오히려 병을 얻는 일이 많았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설사병, 이런 질병들은 은도로보 마을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의료시설도 부족해서 작은 감염도 큰 위기가 됐어요. 그저 깨끗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NGO 단체와 기업이 이 마을을 찾았어요. 그들은 은도로보 마을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모두를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NGO 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은 마을을 둘러보며 상황을 직접 확인했어요. 바짝 마른 땅, 깨끗하지 않은 강물, 그리고 물을 길러오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이들의 눈에도 이곳의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도 몇몇 단체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시설이 낡거나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래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거든요.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 정수 시스템이란 혁신적인 해결책이 있었던 겁니다. 전기가 부족한 이곳에서도 태양광 패널만 있으면 정수 시설을 가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설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이 시설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은 한 사람 만나 설명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을 주민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작은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싹트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대가 나타났어요. 마을의 몇몇 연장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강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설치해준다 해도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도 몇 차례 정수시설이 설치된 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졌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마을 원로 중 한 명인 무카사 할아버지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어요. 우리는 물을 얻기 위해 늘 걸어 다녔다. 이건 우리 삶의 일부다. 설사 이걸 설치한다고 해도 나중에 고장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지? 무카사 할아버지는 신중한 분이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꾸다 실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시설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낙담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온 NGO팀은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직접 강에서 물을 퍼오고 마을 생활을 경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진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한 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 시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과연 은도로보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이 혁신적인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을에 사는 12살 소녀 아마니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그녀의 가족은 허겁지겁 그녀를 마을의 작은 진료소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염된 물 때문에 장염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급하게 차를 빌리려 했지만 적절한 수단을 구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마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마을은 깊은 불안에 빠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NGO팀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차로 데려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은 아마니와 그녀의 가족을 태우고 신속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아마니는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어요. 아마니가 앓았던 병은 단순한 장염이었지만 깨끗한 물만 있었다면 애초에 걸리지 않았을 질병이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깨끗한 물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렇게 해서 무카사 할아버지를 포함한 마을 원로들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은도로보 마을에 닥칠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은도로보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NGO 단체와 기업이 가져온 태양광 기반 스마트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먼저 우물을 파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위기 마른 땅, 그리고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 처음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물이 깊은 곳에 있어서 작업이 더뎠어요. 며칠 동안 땅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에 물이 있는 게 맞나요? 괜히 헛수고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깊이 파봅시다. 지질조사 결과 분명 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곳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우물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손으로 받아 마시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정수가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 위기, 예상치 못한 전력 부족 문제. 다음 단계는 태양광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정수 시설을 가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보다 태양광 패널의 발전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을에는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고 전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정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어요. 이 상태라면 정수 시설이 가끔 멈출 수도 있습니다. NGO 팀과 기업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해 전력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도 직접 함께 작업하며 이 시설이 우리 것이구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걸까?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했고 정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깨끗한 물 한 컵이 마을 사람들 앞에 놓였어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과연 이 물은 정말 깨끗할까요? 한참을 바라보던 무카사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겠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을에는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물을 통해 나온 깨끗한 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을에는 기존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나 적절한 용기가 부족했어요. 세 번째 위기, 깨끗한 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정수된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지만 정작 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이 마을에 없었어요. 물이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오염될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국에서 온 NGO 팀은 추가적인 해결책을 준비했어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업과 NGO 팀은 특수 코팅된 대형 물탱크를 설치했고 마을 사람들이 쉽게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급수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했어요. 깨끗한 물을 저장하는 방법, 물탱크를 관리하는 방법, 물을 길어올 때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 이 교육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며 점점 더 위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을 마실 때 항상 깨끗한 컵을 써야 해요. 손을 씻고 마셔야 해요. 깨끗한 물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물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정수 시설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마을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대가 나타났어요. 바로 마을의 기존 물장수들이었어요. 네 번째, 위기물을 팔던 사람들의 반발. 그동안 마을에는 물을 강에서 퍼와서 판매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먼 길을 오가며 힘들게 물을 날라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깨끗한 물이 공짜로 공급되자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 한 명인 카이로는 가장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건 불공평해. 우리는 오랫동안 물을 팔면서 살아왔어.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카이로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이정수 시설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 우리가 계속 물을 팔 수 있어야 마을에 문제가 생겨도 대비할 수 있는 거야. 몇몇 주민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 시설이 고장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과거에도 외국에서 기부한 시설이 결국 망가진 적이 있었어. 그렇게 마을 안에서는 점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이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일부에게는 위기가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NGO 팀과 마을 원로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했어요. 해결책 물장수들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만들다. NGO 팀은 물장수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대신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줄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했어요. 우리는 이 시설이 오래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시설의 관리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장수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NGO팀은 그들에게 정수 시설의 유지보수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었어요. 필터를 점검하는 법,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법, 저장된 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일정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을의 공동기금을 만들어 시설 관리 비용을 조달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이제 물장수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관리자가 된 거예요. 카이로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직접 시설을 관리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졌어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시설이 정말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몇 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되었고 수인성 질병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5번째 위기, 기록적인 폭우와 정수 시설의 위기. 탄자니아의 위기는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폭우가 내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을의 강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급기야 정수시설 근처까지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외쳤어요. 이러다 정수시설이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물이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어. 특히 태양광 패널이 고장나면 전력이 끊기고 정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었어요. NGO 팀과 마을 관리인들이 급히 모여 대책을 세웠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정수 시설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정수 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강물이 넘치면서 마을의 주요 식수원인 우물이 오염될 위험이 있었어요. 이러다 우물까지 더러워지면 또 예전처럼 병이 퍼질 거야. NGO 팀과 마을 주민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함께 만든 해결책. 마을 사람들이 직접 시설을 지키다. NGO 팀이 처음 시설을 만들 때 마을 주민들에게 유지보수 교육을 했었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물장수 출신의 카이로는 정수 시설의 필터를 점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원로 무카사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강둑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돌과 나뭇가지들을 치우며 마을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NGO 팀은 태양광 패널을 높은 곳으로 옮겨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조치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폭우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정수 시설은 무사했어요. 깨끗한 물을 지켜낸 마을 사람들. 비가 그친 후 사람들은 정수 시설을 점검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여전히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무카사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다시 더러운 물을 마셔야 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물을 지킬 수 있게 됐어.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제 이 시설은 단순한 외국에서 준 도움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거지라는 걸요. 그렇게 은도로보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깨끗한 물과 함께 사람들의 삶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정말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폭우가 멎고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깨끗한 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손에 넣었지만 그게 단순히 마실 물로만 쓰이면 변화의 폭이 제한될 거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6번째 위기, 깨끗한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동안 은도로보 마을은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려웠어요. 조금이라도 작물을 키우려 해도 강에서 오염된 물을 써야 했죠. 그래서 수확량이 적었고 가축도 쉽게 병에 걸렸어요. 이 깨끗한 물을 농업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물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이 단순한 식수를 넘어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길 원했어요. 해결책: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NGO팀은 깨끗한 물을 활용한 소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깨끗한 물을 이용한 작은 공동농장 운영.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공동농장을 만들고 정수된 물을 활용해 작물을 키우기로 했어요. 빗물 저장 시스템 추가 설치. 비가 올 때 깨끗한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온 팀이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했어요. 가축 관리 시스템 개선. 깨끗한 물을 이용해 가축들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을 넘어 그 물을 이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카사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깨끗한 물이 우리를 살게 해줬다면 이제는 그 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꿀 차례야. 이제 은도로보 마을의 변화는 단순한 식수 공급을 넘어 더 큰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프로젝트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일이 남아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보급되고 공동농장이 시작되면서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두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교육도 부족하고 도시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도시로 나가 일을 해야지만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물이 생겼다고 해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7번째 위기, 깨끗한 물이 곧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때 NGO팀은 한국에서 온 한 농업 전문가를 초청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도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도 한때 물이 부족하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한 물을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고 지금은 전 세계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현대적인 농업 기술과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적은 물로도 작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스마트 농법, 농산물을 가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마을 사람들끼리 협력해 생산과 판매를 함께하는 방식. 그는 마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마을을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젊은 청년,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날 밤 마을 젊은이들은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깨끗한 물이 생긴 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단을 내리게 돼요. 이제 은도로보 마을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을로 변화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변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은도로보 마을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고 매일 몇 시간씩 물을 길러 다니던 여성들은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깨끗한 물이 생긴 것만으로 마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변화가 정말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배울 기회도 부족하고
도시로 나가야만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마을에서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깨끗한 물, 그리고 새로운 기회. 그러던 중 깨끗한 물을 활용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NGO 팀과 한국 기업은 은도로보 마을의 단순한 식수 공급을 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어요. 깨끗한 물이 생겼다면 이제 이 물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공동농장을 만들어 마을의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 깨끗한 물을 활용해 가축을 건강하게 기르기,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은도로보 마을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를 일구고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젊은이들의 선택, 마을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정말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 깨끗한 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도시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났어요. 농사와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 도시에 나가 일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중 한 명이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공동농장이 생기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떠나야만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을의 변화, 그리고 희망의 싹. 공동농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활용해 다양한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어. 처음에는 작은 밭에서 시작한 농장이었지만 조금씩 규모를 키워 나가면서 마을 경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로 기른 작물들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고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직접 만든 농산물을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본 다니엘은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도시 대신 마을을 선택한 다니엘. 어느 날 다니엘은 NGO 팀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는 도시로 떠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마을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가 직접 이 마을을 바꿀 수 있다면 굳이 도시로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는 공동농장에서 일하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배우고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변화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은도로보 마을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만든 기적.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은도로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깨끗한 물 덕분에 수인성 질병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공동농장이 발전하면서 마을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도시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이제 이 마을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은도로보 마을을 처음 찾았던 NGO 팀이 다시 방문했어요. 그들은 변화된 마을을 보고 감격했어요. 그때 무카사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을 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은도로보 마을의 변화는 탄자니아의 다른 마을들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 깨끗한 물 하나가 마을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꿀 용기를 얻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어요. 희망과 자립을 심은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마무리 멘트.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